저는 20주년과 25주년을 지금 같이 다 봤어요. 네. 20주년 때는 아이패드를 쐈어요. 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분들 있어요. 와우. 그 다음에 올해는 테스픽을 쐈어요. 네. IS픽을. 네. 제가 지금 호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거든요. 어디 갔지? 가방을 좀 어쨌든 저희 회사가 뉴트리션에 관련된 전문 회사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냥 25주년 회사였던 것 같아요.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저희 화장품 산세이 브랜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헤어케어하고 바디케어는 산세이 브랜드가 유지됩니다. 네, 화장품만. 화장품 브랜드가 뭐죠? 셀라미브. 셀라미브의 뜻이 뭐예요? 세포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 세포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 회사는 모든 부분을 규결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품을 뭐 세팅한다고 해야 되나? 개발하고 있죠. 자, 일단은 컨벤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안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저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컨벤션은 이미지 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가려고 하고 여행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막 들뜬 기분으로 움직이시는데 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컨벤션은 저희 일의 연장선을 가져서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컨벤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경영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컨벤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가장 마침표를 찍는 1년 중에 마침표를 찍는 하나의 행사죠.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리더분들이 이 일정에 대해서 잘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저희들이 이제 매년 컨벤션을 처음 제가 움직일 때 같은 경우는 저 혼자 갔습니다. 2003년도에 혼자 미팅을 갔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가요? 궁금하지도 않나? 근데 안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갔고 그 다음에 3명 갔습니다. 지사장 포함해서. 그 다음에 16명.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해 483명.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지사님 어깨가 아주 그냥 그런 힘이 딱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보기가 좋았고 15년 만에 483명, 한 500명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그것도 자비를 들여서 본인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컨벤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회사가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위해서 회사는 1년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자도 인터내셔널 컨벤션, 미국에서 해지는 이 컨벤션에 대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아마 지금 다녀오신 분들은 티켓팅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1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컨벤션은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1년을 놓고 보면. 회계년도가, 미국 회계년도가 9월달입니다.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에 마무리를 다 짓고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유산화 코리아도 10월달에 2018년도 예산을 책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2018년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달에 이제 컨벤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컨벤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하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1년 동안의 비즈니스를 평가받고 인정받는 또 많은 신규 사업자분들, 예비 사업자분들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는 또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아주 멋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3박 4일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일정을 매뉴얼화 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 저녁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리더님들도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일정을 짜실 때 어떻게 짜는지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컨벤션에 가셔서 신규분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자주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 도대체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 가신 분들은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컨벤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찾아요? 스폰서를 찾아요. 근데 그 스폰서가 정신이 없어서 잠깐 놓쳤어요. 그 신규 파트너분에 대한 어떤 그 세심한 부분을 챙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 파트너는 어때요? 엄청 서운하겠죠. 그리고 어때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되는 데다가 몸도 말을 안 듣는 데다가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어때요? 예민해지죠. 거기에서 스폰서와의 약간 트러블적인 부분이 생겨서 그 3박 4일 짧게 그 귀한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감정적으로 노출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약간의 미스테이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탓을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벤션 자체를 매뉴얼화 시켜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월요일 날 솔렉시티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적어도 저녁에까지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컨벤션 일정 전에 여행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목적은 컨벤션을 참여하는 것이지 여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컨벤션에 둬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행을 먼저 하시게 되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행하는 동안 자지를 않아요.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낮밤에 뒤바뀐 데다가 또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미국은 버스 타면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몸이 지쳐요. 그래서 정작 컨벤션 때는 생기가 없어 사람이. 살짝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방전되어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죠. 그래서 절대 행사 전에는 여행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매뉴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이 화요일이에요. 일정은 며칠 날 출발하든 꼭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하루 온전히 쉽니다. 쉬는데 뭐를 하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쉬는 데 있어서 그 화요일날 해야 될 꼭 리더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머릿속에 다 있지만 화요일날 신규분들을 모시고 비포 미팅을 해야 됩니다. 컨벤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컨벤션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신규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겠어요? 본인의 사업 스토리와 Y를 컨벤션에서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본인의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료화시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디스트리뷰터들, 이상한 사업자들은 그곳에 다 모입니다. 17스타부터 시작해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분들과 어떻게든 인증샷을 찍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컨벤션 기간 동안에 보는 모든 행적에 관련된 걸 자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 설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자료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산업이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산업이부에 관련된 그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셨겠지만 명상의 시간이라든지 스트레칭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참여하면서 자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줘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거기에 신규분들은 그러한 부분, 또 본사 결합을 갔을 때도 본사에서 물론 뭐 컨벤션 때 본사 결합한다는 거는 굉장히 수박 겉핥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 11,5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목이 다셨어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사실 구석구석을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Y와 본인의 사업 설명, 유산화 사업 설명을 본인 거화시켜라. 자, 예를 들어서 유산화를 설명하는데 본인이 미국에 가서 어떤 걸 확인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얼굴이 나오는 사진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로 꼭 필요합니다. 그죠? 미국을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계획을 다시 재설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신규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사실은 컨벤션을 처음 참여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일단 민생부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합니다. 자, 식당의 동선을 알려줍니다. 미리. 화요일날. 식당의 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걸어서 다 다닐 수가 있고 맛집들이 있고 수제 햄버거집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킹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컨벤션장에서 동선 쪽의 부분을 미리 한번 리뷰를 해줍니다. 그럼 본인 배고프면 알아서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주면 나를 찾아요. 그럼 내가 없을 때는 짜증을 내요. 그래서 미리 동선을 다 일러주고 거기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요즘 뭐 미국 가서 뭐 영어 못해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뭐 이런 얘기는 웃기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번역이 다 있잖아 이게. 다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식당 동선을 꼭 일러준다. 그 다음에 커피숍 동선. 이 모든 부분들 꼭 우리가 하루하루 거쳐 가야 되는 것을 다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장 안에서 물건, 제품을 뽑는 방법이나 동선, 등록 동선, 뭐 기타 등등을 뭐 특히 화요일날 다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으면 하루 동안에 사전 등록을 합니다. 미리 등록을 하면 수요일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몇 시간씩 줄 서 있을 일이 없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사전 등록을 꼭 하는 겁니다. 명찰을 겨우 받는 거예요. 그 명찰이 있어야 제품도 뽑고 행사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사 투어를 미리 합니다. 화요일에. 여러분들 이번에 본사 투어 하는데 아주 그냥 거의 삶아졌죠, 삶아졌어. 1시간 반을 길거리에 세워놓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본사 투어와 사전 등록이 포인트입니다. 화요일날. 그리고 식당과 컨벤션장의 안에 동선을 일러주는 것. 신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규들은 차분해집니다. 탈잖아 이제.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돌아다닐 때는 돌아다니고 또 스폰서와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화요일날 본사 투어를 하게 되면 훨씬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본사를 투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수요일날 본격적으로 컨벤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뽑는 겁니다. 제품 3박 4일 동안 제품만 뽑는 분이 있어요. 뭐 제품 뽑으러 거기 갔습니까 우리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일찍 오전에 가서 이번에는 이그제큐티브와 이그제큐티브가 아닌 분들을 따로 입장을 시키더라고요. 아주 가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그제큐티브와 이그제큐티브가 아닌 분들은. 이그제큐티브 아닌 분들은 이를 갈고 오죠. 내가 내년에는 꼭 이그제큐티브 같아서 우리가 정말 비참합니다. 그 물건 뽑는 대기 들어가는 입장 문 앞에서도 이그제큐티브는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그제큐티브 아닌 분들 서 있으면 그분들 제끼고 들여보냅니다. 그만큼 이그제큐티브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일찍 뽑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뽑는 것도 미리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격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뭘 뽑을지를 다 체크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문의 개수, 포인트, 거기에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딱 들어가면 바로 뽑을 수 있게끔 준비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뭘 뽑을지를 고민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포인트 계산도 잘못하고 직원도 실수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다시 반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미리 한국에서 출발할 때 제품을 내가 뭘 뽑을지를 다 계산하고 정리해서 카드를 얼마 쓸지까지도 딱 정리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아무 생각 없이도 가서 물건을 제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제품을 뽑고 컨벤션에 관련된 이제 분위기를 띄우죠. 그죠? 분위기를 띄우고 이제 저녁에 뭐가 있어요? 페스티벌이 있어요. 직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즐겨야 되는 시간에는 즐겨야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액티비티를 즐기면서 또 자료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 그 페스티벌이 있는 시간에는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낼 수 있게끔 뭐 장식을 해간다든지 옷을 통일해 간다든지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팀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 게 이벤트를 임하는 저희 사업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레코모네이션이 포인트입니다. 시상식. 여기에도 본인의 파트너나 스폰서들 모든 분들이 레코모네이션 현장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사진 자료를 남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토요일 날은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인가요? 아침에 마라톤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뭐 하프면 한 몇 킬로죠? 5킬로인가? 5킬로 뛰는 건데 아침 일찍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도 다 자료화시키고 팀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는 컨벤션을 프로모션하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프터 미팅을 매일 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일정 자체가 빡빡해서.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애프터 미팅을 꼭 하라고 합니다. 비포 미팅은 화요일 날 하는 것이고요. 애프터 미팅은 금요일 날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이 클로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대부분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애프터 미팅을 합니다. 뭘 느꼈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본인의 와이를 찾았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금요일 정도면 2018년도 티켓팅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걸 예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17년도 컨벤션을 끝 마무리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2018년도 컨벤션의 티켓팅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티켓팅을 보통 뭐 현장에서 할 때가 가장 쌉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또 삑사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산화 큐로 25일까지 하면 그 가격으로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안 사도 됩니다. 이딴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민폐 아닌 민폐입니다. 자, 보세요. 현장에서 그 뜨거운 열정을 받았을 때 티켓팅이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티켓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규분들이 내년에는 대부분 100% 아니 200% 혼자 온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파트너를 2명을 데리고 오겠다, 3명을 데리고 오겠다, 4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목표를 세워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부분의 목표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티켓팅으로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10장을 묶어서 1990불, 한 장이 2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회사가 티켓팅을 합니다. 그러면 팀으로 묶어서 4장, 3장, 3장 이렇게 해서 10장으로 묶어가지고 티켓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저희 지금 우리 박정자 리더가 끌고 있는 유니스타직으로 현장에 티켓팅 다 했습니다. 그 티켓팅을 한 걸 가지고 목표 발표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은 어때요? 더 굳건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티켓팅을 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25일까지 하면 되지라고 하시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티켓팅률이. 이건 단연간의 노하우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잡는데 그게 다시 1년을 내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컨벤션에 나는 누구와, 여러분들 그 누구와가 그냥 막연한 누구와가 아니고 이름을 대야죠.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사업을 꼭 같이 하고 싶은 누구와 컨벤션에 오겠다. 또 지금 나의 파트너 누구누구와 같이 이 자리에 오겠다. 그래서 나는 티켓팅을 몇 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애프터 미팅. 이해 가셔요? 네. 제가 그랬어요. 컨벤션은 여행이 아니라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500명 가까운 인원이 미국 컨벤션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죠? 또 본인의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군가의 연속적인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아직 컨벤션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정말 원하신다면 성공자들이 있는 자리에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현장에 가장 와닿는 현장이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꼭 컨벤션은 빠져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에서 꼭 제가 한번 반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컨벤션에 100명이 움직였어요. 어때요? 성장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시죠? 가셔야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컨벤션을 가는데 300 정도의 비용이 소비됩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도 1년 안에 계획 속에 들어가야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팀별로 컨벤션 비용에 관련된 실효적인 12달에 한 달 분납을 20, 30만 원씩 부록하면서 모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정말 부득이하게 가는 날짜에 개인적인 정말 뭐 절대 빠질 수밖에 빠져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일이 생긴다면,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누군가가 폐해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돌려드리면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철저한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희들은 거기에 신규를 많이 모시고 가고 그 신규분들이 본인의 Y와 유산의 정확한 비전과 가치를 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이 정확히 설립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 컨벤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자, 그리고 토요일날 클로징이 되면 일정 자체를 일요일날 하루를 쉬게 합니다. 왜 그러면 일요일날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거의 2시간 이상을 진을 뺍니다. 제가 단연간 다녀봐서 알아요. 만여 명이 한꺼번에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공항에.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 티켓팅 해주는 분들이나 짐 붙여주는 분들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가방이 막 그냥 2~3개씩 되면서 무게가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50파운드면 한 25kg, 23kg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뭐 70kg짜리 들고 와서 막 붙이려고 해요. 70kg짜리 붙이려고 하니까 뭐 한 200불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다시 또 가방을 다 뒤집어서 엎어서 빼고 리프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요일 날은 그냥 솔렉에서 머뭅니다. 하루를 쉬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팀 미팅을 다시 또 하면서 관광도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막 거의 다 죽어가다가도 거기다 막 갖다 놓으면 눈빛이 빠릿빠릿 빛납니다. 어디에요? 아울렛입니다. 거의 뭐 코치 매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뛰어댕겨요. 그래서 아울렛 매장도 가고 솔렉에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마음적인 안정도 찾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나와서 교육부에 오르시는 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어요. 물론 컨벤션이 끝나고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끼게 되면 일, 월, 화 화요일날 출국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유타 주변에 좋은 게 많습니다. 뭐 특히 꼭 관광하고 싶은 데는 뭐 다 가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옐로스톤 같은데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곳이죠. 그런 데를 가셔서 그 광활한 자연의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도 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컨벤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입니다. 일, 리더로서는. 그래서 리더분들이 움직일 때 항상 이 점을 유념하시고 움직이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체로 100여 명 이상이 움직일 때 200명, 300명이 움직일 때는 조 편성을 해서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 있죠. 이미그레이션을 한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해보신 분이 조장이 되고 팀장이 돼서 한 5명 정도를 리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에 100명을 케어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한 6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가방은 본인 것만 챙겨라. 남의 걸 템 붙여 있다고 막 드러내고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또 가방 찾으러 돌아다녀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희한하게 미국 땅만 팔고 긴장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방은 본인 가방만 꺼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중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도 단체로 통과해라.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조장한테 얘기하고 가라. 그냥 급하니까 막 사라져요. 그래놓고 단체들 어디로 빠졌는데 와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면 또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를 놓치고 뭐 이런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요 이번에 워낙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지를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벤션을 여러분들 팀, 여러분들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요. 1년 내내 얘기하는 것보다 컨벤션 한번 데리고 모시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 성공자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컨벤션에 안 가고 성공할 수 있는지.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컨벤션을 다녀오게 되면 1년을 정리하고 다시 1년을 가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P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의 연장선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신규분들하고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의 일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이들, 또 시부모들, 뭐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컨벤션을 참여해요. 하는데 미국에서 대화해야 되는 내용의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근데 스피치를 시켜보면 신규분들은 다 하나같이 웁니다. 왜 우냐면 아이들, 남편 생각을 하면서 복받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가슴에 못을 박죠. 그래서 그 서운함 때문에 스피치를 하면서 울컥해서 웁니다.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래서 그 비싼 돈 들이고 그 어렵게 미국까지 왔는데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굳이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에서도 미국 땅에 와서 컨벤션을 즐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보다는
컨벤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파트너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와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뭐 약간 조건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힘들다가 거의 한 5분 동안 한 10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상 그건 겪어야 될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자꾸 반복되어지면 그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좀 마인드를 바꿔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번에 탑 리더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본사를 오는데 비행기로 2시간입니다. 시차로 1시간 정도 하죠. 2시간이면 나 같으면 분기별로 한 번이든 파트너들 데리고 본사 방문을 하겠다, 친구들 데리고. 그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감히 본사를 방문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것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결정해요. 만약 본인들이 이 사업에 단돈 1억이라도 투자하고 2억이라도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본사로 날라와서 본사 투어를 하면서 사업적인 비전을 주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업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로우한 거예요.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명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20명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어렵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컨벤션에 오신,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렵다 힘들다는 의미 없습니다. 그걸 어렵다고 해서 내가 뭐 남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눈물이 나요,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희망찬 얘기를 해야죠. 긍정적인 얘기들을. 그래야 가슴이 묵묵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이러이러한 힘든 부분을 과정을 겪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웃으면서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거에 오히려 가슴이 묵묵해지지, 그 눈물바람하고 같이 공감하고 울면서 그래 우리는 힘들게 여기 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 자리에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리드하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심판조적인 스피치나 사업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난 얘기는 그 3박 4일 귀한 시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리드하는 리더는 그 부분을 꼭 주지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반문한, 여러분들이 이산하시면서 얼마씩 벌고 싶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기본이 1,000만 원인 분들이 그래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서 남편이 한 말 몇 마디에 눈물바람 짓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얘기, 내년에 올지 말지 pom주기예요, 뭐 이런 얘기죠. 얼마 벌고 싶어요? 1,000만 원.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유산하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인드가 그 돈을 못 벌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산화가 또 다른 잡이나 일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벌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거의 90%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이 비즈니스의 성공의 관점은 마인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마인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레벨업 시키느냐가 결국은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컨벤션을 가면서 많은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목격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애프터 미팅이나 신규들하고 미팅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주는 게 뭐냐면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건 때와 장소가 가장 최적인 것이 컨벤션입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도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더 관점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를 벌고 싶어요? 거꾸로 반문을 하면 저희가 1000만 원, 500은 작아요. 아주 유산화해서. 보통 1000만 원 연봉 1억을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바깥에 연봉 1억을 버시는 분들의 하루 스케줄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연봉 1억에 도달해 있고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화는 힘들다라는 표현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대화들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드리는 이유가 네트워크는 다른 일과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과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얻어지는 저희들의 수입이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시게 되면 파트너는 그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해갑니다. 무슨 성장이에요? 내적 성장이에요. 아,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를 내가 어떤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충차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컨벤션의 핵심적인 행위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컨벤션을 매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신규들을 모시고. 그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목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신규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만반의 준비를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이 준비하셔서 컨벤션을 가는 겁니다. 1년 준비합니다. 컨벤션을. 여러분들이 홈미팅을 하건 어디를 하든 팀미팅을 하든 항상 컨벤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티켓팅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프로모션도 컨벤션을 가야 됩니다가 프로모션이 아니고 다녀오셨던 여러분들의 자료와 그 현장에 있었던 본인의 모습과 모든 부분들을 설명한 그때 느꼈던 영감이나 생각들을 표현하시는 게 프로모션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렇게 한 해 한 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렇게 시켜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상을 가시고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이나 이런 큰 회사가 빅 이벤트로 하는 행사를 여러분들이 갈지 말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 행사 중에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0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90 하나의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좀 뭔가 다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비즈니스에 저하고 15년을 같이 해온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72이십니다. 그게 광주의 이상수 사장님이신데 현재 루비입니다. 꽉 찬 이그쟁 루비거든요. 73시세요 지금 그분이. 저하고 59인가 8때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홍콩 가자고 했을 때 한국에 오픈되기 전에 저를 따라서 홍콩을 움직이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어떻게 80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결단을 하셨을까? 그리고 한 11년, 12년 만에 밀리언 달러 클럽의 자켓을 입게 되셨을까? 그분이 입장하는데 모든 사업자들이 기립박수였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감동. 그리고 이번에 25주년은 유산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리모델링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어떤 직원들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족이 대를 이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콜렐 라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형식적인 스폰서이긴 합니다만 가족이 25년 동안 유산화와 함께 하고 있죠.
그 콜렛 라스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 딸 때문이었습니다. 불치병을 하는 두 딸을. 물론 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심장 이식술을 받고 지금 현존에 계시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출발에서는 두 딸을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 아들 25년 전에 잭버리 라슨이라고 하는 21살 먹은 청년을 데리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잭버리 라슨이 주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잭버리 라슨이 지금 25년 됐으니까 46이 됐겠죠. 그죠? 아이가 5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유산 안에서 가족과 같이 가정 안에서 이 비즈니스를 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콜렛 라슨만 그런 게 유산한 패밀리들 중에는 가족이 하는 사람들이 특히 상위 레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 여행 다니죠. 일하면서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으로의 비전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유산화의 앞으로의 비전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컨벤션 기간에 다 연출이 되지고 보여지죠. 그런 걸 보면서 같이 공감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컨벤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이번에 컨벤션을 처음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면 처음. 이거 많으시구나. 아마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컨벤션에 누구와 갈 거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의 현재 파트너면 파트너, 또 앞으로 파트너가 될 예비 사업자나 세비 사업자를 명단에 쓰시고 그분들과 이 컨벤션의 대화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가자고 프로모션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일의 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산화의 문화는 무슨 문화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가족 문화라고요.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커요. 그거는 또 유타 솔렉의 어떤 분위기와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오너들은 그 종교와 저희가 봅니다. 몰몬 쪽이 아니에요. 저희 마이너먼트 박사나 대리님 있지만 그러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뽑아서 쓰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몰몬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잘 보시겠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조용합니다. 저희 나라는 저녁 9시 되면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저녁 9시에 약속을 잡으면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가족과 100% 같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사회예요. 모든 게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습니다. 기본 다수에서도 낳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더 재밌는 건 그 종류는 족보를 만듭니다. 족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뿌리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요. 조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가 상당히 좀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는 제사라고는 않지만 어쨌든 족보를 만들고 그 족보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유타 저희 프라자 호텔 뒤편에 보면 그 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길 건너에 보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안진혁 군을 만나고 있어요. 27살짜리입니다. 이 친구는 하와이에서 대학을 다녔고 지금 그 도서관에서 그 몰몬 종교에 관련된 족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도서관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안 온대요. 도서관이니까. 처음 봤대요, 도서관 온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날도 만났고 컨벤션에 왔어요. 와가지고 컨벤션에 강력한 동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저와 같은 시간 안에 가이드도 좀 해주고 팀들 리드도 해주고 식당도 잡아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좀 받았는데 우연치 않게 만난, 뭐 어떻게 보면 선물같이 만난 친구예요. 굉장히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있고 대학도 본인이 다 알바해서 걸어서 다니고 있고 또 특이하게 성이 저와 같습니다. 안진혁 군이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내가 거기 조사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가는데 그런 또 귀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착했나고 메시지가 왔길래 솔레에서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런 메시지를 있는데 아무튼 주변 곳곳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파트가 숨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디를 가시든 비즈니스 생각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생각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15년 돼서 선물을 줬나? 아무튼 그런 27살 아주 뭐 정신이 맑은 그런 착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적인 부분들을 올바르게만 활용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품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품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가치를 전달하는 것과 또 그 제품에 대한 우월성을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안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의 유산화 사업의 비즈니스의 why, 또 거기에 관련된 이유, 정확한 그것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을 합니다. 유산화에 대한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 사업 설명을 해요. 보통 사업 설명은 자기소개하고 뭐 현실 점검, 뭐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뭐 기타 등 이렇게 맥락이 가잖아요. 근데 유산화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와닿지가 않아요, 잘.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와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현실 점검도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 얘기할 때도 컨벤션을 서칭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입장을 얘기해서 이 회사가 이런 회사고 마이너렌치 박사의 어떤 사상적인 가치나 모든 부분의 제품의 퀄리티를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보상 플랜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보상 플랜. 만약에 제가 하는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보상 플랜의 어떤 팩트를 정리해서 공개적인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 만약 개인적으로 미팅한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 벌고 싶으세요? 한 달에? 내 신규라고 하면 얼마 벌고 싶으세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보상 플랜을. 그럼 어떻게 그래요? 3BC와 라인 4개의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500이 됩니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라인의 매출이 얼마씩 나오겠죠? 그럼 그 라인의 매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와 부업자와 사업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 정도 매출이 자연스럽게 뜹니다. 그죠? 이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명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명단을 받습니다. 보상 플랜을 풀면 여러분들은 명단을 받는 걸 아주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생각나느냐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그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이 재구매되어지고 신규 매출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매달 매주 매출 발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면 그분들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유산화 앞으로 더 들어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업은 제품보다는 보상 플랜 안에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암만 제품이 좋아도 사업 안 넣는 분들 많죠. 그 이유는 뭘까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본인이 수입적인 모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사업적인 부분의 리크루팅인지
제품이 뭐 다른 회사보다 10배, 100배 좋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제품을 좋아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신 분들이 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면 제품이 좋아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품이 좋아서 유산화를 들여다봤지. 사업의 결정은 플랜을 보고 사업적인 가치를 알고 이 시작을 한 거지. 이게 더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은 빼먹고 제품이 좋아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제품이 좋아서 유산화라는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지? 라고 들여다봤는데 보상 플랜이 이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 플랜을 푸는 부분도 그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어때요? 1대1 미팅이나 1대2 미팅, 네, 테이블 미팅에서는 수입을 얘기하고 수입에 대해서 플랜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역으로.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야 공감해요. 자, 500을 번다는 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됐어요. 500이. 아, 이렇게 되면 500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일을 한다면 앞으로 늘어나겠죠. 네, 그럼 600도 되고 700도 되고 1000도 되고 그렇겠죠? 그걸 이해해야 눈이 안 감아지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뭐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은 다음 문제. 유산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요구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대화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패러다임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잡는 게 뭐예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비즈니스는 개인 비즈니스예요? 팀 비즈니스예요? 팀 비즈니스죠. 그럼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뭐겠어요? 그 뭐예요? 윈윈이에요. 윈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 변화. 예를 들어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얘기를 드려보면 개인적으로의 성장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그렇습니다. 세 분이 이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골드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고 하면 나의 파트너와 나의 핀이 동일선상에서 같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보상 플랜을 통해서 안다면 나의 파트너를 언제까지 실버로 보내겠습니다. 곧 그것이 나의 골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본인이 그 실버를 가는 파트너의 코디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화가 뭔지 알아요? 실질적 일하는 파트너예요. 무슨 대화예요? 무슨 대화? 이 파트너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목표 관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출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해서 뭐 뜨면 뜨고 안 뜨면 안 뜨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착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사업은 냉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분도 돈 벌려고 오셨고 나도 돈 벌려고 이 비즈니스를 해요.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돈이 안 되면 저희들은 오래 인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조직 관리에서 한 파트로 가는 이 매출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파트너의 동의하에 계획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동의가 되려면 이분의 목표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핀이 먼저이다 나중이다가 아니에요. 나의 파트너와 내 핀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내 파트너가 실버를 간다면 그 파트너하고 나의 핀이 같이 연동된다고 하면 그래서 키리더가 4개 라인에 키리더가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분들이 저희 키리더 A, B, C, D 라인. 그럼 제가 핀업을 해야 되겠다면 이 파트너들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이 파트너들과의 핀업적인 부분이 나가 같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목표 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이번에 지금 100불을 받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3분기, 이제 1분기죠. 3개월 동안 그 100불을 200불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매출 관리를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이 나오죠. 그 계획을 가지고 매주 키리더 미팅을 이분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버가 되는 시점이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골드 정도가 될까요? 꼭 실버가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 아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골드가 될 정도가 되면 나는 에메랄드에 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파트너들과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를 알려주고 뭐 제품을 알려주고 보상 플랜을 알려주는 것으로 스폰서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 안에서 윈윈을 하고 그 키리더와 내가 어떻게 목표 관리와 계획 관리를 같이 맞춰 가느냐, 이게 팀워크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골드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파트너가 나의 스폰서를, 만약 이 네 분의 파트너가 안치범이라고 하는 스폰서를 언제 뭐 11월 30일까지 골드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실버를 가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스폰서를 바라봐야죠. 내 스폰서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스피치가 나와야 돼. 그게 나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 가셔요, 여러분들? 네. 이게 진짜 윈윈이고 또 팀워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품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의 앞으로 파트너, 우리 키리더분의 파트너가 우리 키리더를 골드로 보내겠다고 외치는 걸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핀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수입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한 달 일량과 일주일 일량을 정리정돈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키리더 미팅이 너무나 중요해요. 라인상에서. 근데 그 키리더는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 밸런스를 놓치면 굉장히 수입되는 속도가 더뎌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뭐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 배치인 스폰서, 후원인 스폰서, 이런 단어들, 시스템 스폰서가 있고 배치인 스폰서가 있고 후원인 스폰서가 있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보통 라인을 그리게 되면 빛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한꺼번에 네 라인이 쫙 펴지진 않겠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네 라인을 피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입을 가장 강력하게 가져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면 라인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뭐 그냥 한 줄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내려간다 가정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홈미팅, 로컬 세미나, 뭐 원데이 세미나, 또 뭐가 있죠? 뭐 1박 캠프, 그 다음에 뭐 컨벤션, 뭐 에피메리트 인터내셔널이랄까?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그 가져가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정리정돈이 좀 돼 있어야 돼요. 파트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두 종류가 있다고요? 그 하나의 종류는 뭐예요? 소비자, 사업자 파트너가 있어요. 소비자, 사업자. 이게 뭐냐면 제품을 먹고 쓰고 쓰리비시도 하고 매출 보너스 다 했는데 시스템에는 들어오지 않는 파트너들이에요. 그걸 소비자 파트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사업자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소비자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당신은 소비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3BC하고 PPS 다 했다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근데 시스템에 동참을 못하시는 그분들을 저는 소비자 사업자 파트너라고 해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파트너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파트너, 나의 파트너, 사업자 파트너죠. 그게 부업이 됐든 전업이 됐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 파트너보다는 소비자 파트너, 사업자 파트너들한테 시간 투자를 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을 끌어내려고. 대부분 이 비즈니스를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굉장한 착오를 합니다. 이 사업자 파트너들이 완벽하게 한 사람의 독립된 디스트리뷰터, 사업자로 리더를 해갈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홈미팅에 가면 홈미팅도 한번 오다 말다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저를 굉장히 스폰서로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사업자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아직 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미 사인업을 하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주가 돼야 돼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 소비자 사업자 파트너들은 내가 이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쓰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명 되고 여기 한 3명 된다고 칩시다. 네? 그럼 대부분 이쪽에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끊어내려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분들한테 시간 투자를 더 해요. 왜요? 이분들은 복제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분들은 복제돼야 안 돼요. 복제 안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복제되기 시작하면 3명이 6명으로 되고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이걸 보고 이쪽으로 합류하시는 분이 생기죠. 이때가 인내를 해야 되고 인고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쪽에서는 나를 계속 불러요. 이쪽에서는. 그렇다고 뭐 아예 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보통 70, 전체 시간 중에 70에서 80%를 여기다 쓰고 30% 여기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지. 여기는 이미 이제 메이드 됐으니까. 근데 메이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자, 이분들은 뭘 약속해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같이 팀으로 일을 하면 성공합니다를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 동의하시고 시스템 플러그인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이분들이죠.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복제라고 하는 개념을 시스템 안에서 가져가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의 선상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이분들이 물어봐요. 왜 나는 안 도와주고 저기만 도와주냐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시스템에 100% 프로그램이 된 분들이고 제가 이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성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의 스케줄이 우선적으로 리더님들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님도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저의 어떤 시간을 같이 가고자 하신다면 시스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야 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쫓아가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오라고 할 때 항상 와줘야 되는 사람이 스폰서지 안 오면 짜증나는 스폰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인지를 시키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정작 본인이다 이 말이에요.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24시간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게 단 한 명의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분이 가장 우선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머지 뭐 여기 30명, 40명, 50명의 소비자로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한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만 도와줘요? 저분은 나와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고 플러그인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시스템 안에 들으시면 성공하겠다고 약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시간적인 부분의 우선순위는 저분입니다. 만약 리더님도 그걸 원하신다면 시스템 플러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확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시스템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답은. 뭐 홈미팅도 나왔다 말다, 뭐 로컬도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안 오고, 그리고 본인은 굉장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함이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하는 길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파트너가 하나 있어요. P1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이분도 스폰서고 이분도 스폰서고 다 스폰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안 된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스폰서가 지금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잖아요. 배치인 스폰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죠? 예. 네.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후원인 스폰서는 어때요? 나를 후원해준 사람인데 뭐 일주일 만에도 후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고 한 달 만에도 후원할 수 있고 뭐 6개월 만에도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신기해 똑같이. 근데 후원인 스폰서인 거지.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 스폰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 시스템 스폰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스폰서예요. 그거를 우리는 골드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시스템 스폰서라고 하는 건 내가 그분을 봤을 때 성공적인 예감이 들고 영감적인 부분으로 들었을 때 시스템 스폰서인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여기서 혼재된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분은 시스템에 플러그인 안 됐습니다. 배치인 스폰서도. 여기는 후원인 스폰서예요. 이 P의 입장에서 보면 배치. 자, 만약에 이 위에 여기 위에 또 스폰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갖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파트너잖아요. 파트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또 다른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시스템에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처음에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네. 이 후원과 배치인이 다 다른데 이 후원인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후원인도 등록 일수로 따지면 뭐 몇 달 차이가 안 나는 소위 같은 신규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후원인 스폰서도.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나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로우핀이에요. 근데 이제 상위 스폰서가 쭉 있겠죠? 여기는 루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골드, 뭐 이렇게 뭐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보통 보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다, 골드다 합시다. 골드다. 근데 내가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로 시작한 나의 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이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내가 나의 팀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를 팀 리더로 인정할 때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파트너가 이 배치나 후원인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나를 봤을 때 비즈니스를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혜로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분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과 나의 교감이 어떻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이 좀 더 성장을 원하고 좀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을 알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자, 그러면 저 같으면 내 상위 스폰서, 뭐 여기 뭐 에메랄드도 있을 테고, 빨리 이분과 상의를 할 것 같아요. 이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나의 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나만이 이걸 풀려고 하는 건 정말 바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누구와 뭐 상위편, 내가 인정하고 있는 시스템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시스템의 스폰서는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아무 개가 있다.
그러면 이분하고 상의를 하고 이분과 조인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분이 나에 관련된 부분과 이분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당분간 이 PF1 파트너가 보통 성장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분을 시스템 스폰서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저는. 네. 아, 얼마나 좋아. 네. 시스템 스폰서인 사람이 더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분을 믿고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무슨 리스크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이 스폰서는요, 이분을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해피할 줄 알아요? 네. 해피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한 명을 더 봐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단지 나라고 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분을 지금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념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 스폰서와 얘기를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의 성장입니까? 내 밑에서 나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지나면 이 에메랄드 스폰서가 맨날 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래요. 나를 험한 귀찮게 한발 들어가. 왜요? 계속 이분을 위해서 뭐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야. 이분도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분한테. 내가 지금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 결국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스폰서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이 파트너가 문제예요. 아, 내가 팀에서 정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스폰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내 파트너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스폰서 상의하는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트너를 스폰서가 케어를 일정 부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 품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나와 스폰서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위에 있는 스폰서들과 다 관계가 안 좋아. 보낼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옷다 맡길 데가 없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바로 그게 스폰서십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트너가 스폰서를 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를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딱, 그냥 비즈니스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100줄 다 그려보고요. 내가 이 입장이야. 근데 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스폰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내가 멘토적으로 충분히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었다. 나 골든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이런 씨.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뭐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건너뛰어서 버리고 위로 가? 그리고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이분이 내가 골드 이상 직급자가 되고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리더인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상의나 동의 없이 그냥 확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이 스폰서와 둘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스폰서도 이런 경우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일단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당신 스폰서 좀 만나봐야 되겠어. 그렇죠? 네, 만나보고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케어를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이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스폰서가 이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을 내가 직접적으로 코디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과 상의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납니다. 당신 스폰서와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을 내가 케어할 건데 이 부분은 명심해라. 당신이 본래의 팀 안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은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자리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걸 반대를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라인업이 깨지고 리더십이 깨지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 결국 다 마이너스예요. 어쨌건 우리 있어야 되는 거죠. 파트너가 얘기를 하면 일단 들어요. 듣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부리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인데 뭐 밀렸달러 자켓 입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무시하고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고만고만 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야. 아시겠어요? 네. 고만고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날카로운 어떤 감정을 섞은 대화보다는 들어요. 듣고 나를 도와줄 믿을 만한 스폰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요? 네. 그리고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폰서면 여러분들 파트너가 성장하시기를 원하죠. 어느 스폰서랑 똑같습니다. 왜요? 그 파트너가 성장하지 않으면 본인도 성장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화를 약간 엿들어보면 그런 건 전혀 없는 대화가 있어요. 파트너들과의 관련된 문제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금물입니다. 관계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항상 메시지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당신이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저지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하면 그런 대화는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대화를 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저는 탐합니다. 만나주질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무관심이에요. 앞에서 보고 묻는데 관심 없어. 무관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 스폰서, 배치인 스폰서, 후원인 스폰서 이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분이 한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거지. 거의 희박하지만. 근데 배치인 스폰서가 틀려서 스폰서가 2명으로 자,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가는데 배치인 스폰서가 다른 경우. 그러면 시스템 스폰서와 후원인 스폰서가 같은 경우죠. 이게 능력 있는 스폰서라고 만났다고 하면 그게 가장 럭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은 어떻게 럭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 시작하시니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되신 분이 후원을 많이 하라며. 많이 하라며. 그러면 후원을 많이 해서 파트너가 나왔으면 나도 잘 지금 모르겠는데 파트너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몫은 누가 지금 짊어져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상위 스폰서들이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스템 스폰서예요. 믿고 따를 수 있는 시스템 스폰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물론 배치인 스폰서도 있고 후원인 스폰서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포인트는 뭐다? 시스템 스폰서다. 그리고 대부분 팀이 만들어지는 것도 시스템 스폰서적인 개념으로 있는 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키 리더가. 안 그래요? 시스템 밖에 있는 분이 팀을 만든다. 거기에 들어간다 내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도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써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남편이 됐든 뭐 주변에 있는 뭐 누가 됐든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트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그분들과 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사실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파트너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남편이 있어요.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응? 돈을 벌어오라니까 돈도 못 벌어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항상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이프와 당신이 귀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또 우리의 미래 때문에 일을 한다. 내가 당신 돈 벌면 차 바꿔줘. 양보 써줄 거야. 나한테 잘해. 항상 파이팅하는 와이프를 대하는 남편이에요. 항상 너 때문에 책망하는 와이프와 그 남편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파이팅하는 와이프. 근데 만약에 똑같아.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상황과 내가 파이팅하는 상황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결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파이팅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뀌어,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항상 힘있고 파이팅하는 엄마를 원해요. 힘들고 지친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지쳐도 파이팅을 해야지, 앞에서. 근데 내가 힘들고 뭐 한데 뭘 자꾸 부천스럽게 하고 얼굴 표정부터 관리가 안 된다. 이건 누구의 문제야? 내 문제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 속으로 갖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들한테서는 항상 웃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네. 설사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도 웃고 파이팅 해, 그냥. 네. 언젠가는 알겠지. 네. 남편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들을 바꾸는 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산화를 만나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이 유산화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항상 주연은 나니까. 내가 주연이기 때문에 모든 연극과 모든 시간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감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